안녕하세요. 통일코리아 지도자의 문경입니다. 동시에 일기자서서 영웅된 이순신 장군, 영웅은 정의로울 때 빛난다 저자이기도 합니다. Hello, my baby is so very great Prince Jin. Good evening. Thank you. 제가 이순신 장군을 얘기를 하다가 지난번 어디까지 하다 말았냐면 울들목에서 무슨 500척에다가 군수물자를 싣고 가는 것을 이순신이 막았다 한 그 내용까지 얘기한 것 같은데, 이순신 장군의 제 전기를 보면요, 거의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가토 기요마사가 소위 정유재란 침략군 1000척을 싣고 일본으로부터 건너서 부산으로 왔는데, 마침 원균이 일본의 수군을 치러 부산으로 출동을 했는데, 그 수군들을 도저히 일본 수군은 완전히 조선의 거대한 함대에 눌려가지고 조선군하고 맞붙는다는 건 걔들은 진작에 포기했어요. 그러니까 걔들은 아주 요새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 놓고 육지에서 한프로 갈겨가지고 우리 조선 수군이 거기 접근을 못해서 고전하고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일본에서 가토 기요마사가 정유재란을 하려고 1000척에다가 일본군을 싣고 오는 걸 만나서 원균이 대마도까지 쫓아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속력이 빨라서 유턴해가지고 조선에 먼저 들어와서 왔어요. 와가지고 이 사람이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가토 기요마사가 도요토미 히데요시로부터 조선의 하삼도를 점령해라. 그래가지고 투리가 코드가 맞아가지고 그 사명을 띠고 왔단 말이에요. 와서 실제로 이 사람들이 하삼도 점령을 시도했어요. 그래서 군대를 몇 군데로 나눠가지고 치고 올라간 거예요. 올라가는데 첫 번에 한양을 쳐가지고 조선을 항복받으려고 했을 때는 임진왜란이거든요. 1592년 4월 13일 날. 그때 올라간 거는 빠른 길이잖아요. 옛날엔 본래 지금 경부선 이런 길이 아니었어요. 우리 조선시대는 중앙선으로 해가지고 문경 세제를 넘어다니는, 그게 말하자면 서울 부산 관통로요. 직통도로요. 그걸로 치고 올라가가지고 결국 한양을 치고 올라갔는데, 요번에는 그쪽으로 안 갔어. 그쪽으로 안 가고 어디로 가냐면 전라도 쪽을 통해서 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전라도에서 어디까지 점령을 했냐면 전주까지 점령을 했어요. 일부는 전주까지 점령하고, 일부는 지금 경부고속도로에 있는 그 루트 비슷한 데로 사고 올라가가지고 어디까지 왔냐면 천안까지 왔어. 그 천안 위에 직산, 안성 이것까지 옛날에 다 충청도예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옛날에 하삼도라고 하는 충청도가 안성까지 충청도예요. 그래서 천안에다가 왜군의 본진을 세웠어요. 천안에다 본진을 세우고, 일부는 어디다 세웠냐면 안성 넘어 죽산 쪽에다 세웠어. 왜냐면 죽산 쪽에도 옛날에 큰 길이거든, 그게. 그리고 충주 쪽에도 세우고, 그래가지고 천안하고 직산하고가 가장 가까운 초소야. 그렇게 놓고 그 부근에 있는 농민들을 습격해가지고 군장을 탈취한 거야. 탈취해가지고 갖다 싸놓고 먹어야 살으니까. 그래서 천안에다가 진지를 쳐놨는데, 그 당시가 언제냐면 1597년 9월 16일 날 이순신이 명량 이마도 해전을 했잖아요. 명량을 거기서 도망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당시가 언제냐면 1597년 걔들이 2월 14일인가 와서 계속 치고 올라가서 걔들이 거의 한 9월, 거의 명량해전 하기 전에
그러니까 한 8월쯤 점령을 했어요. 그 천안을. 점령해가지고 이제 8월쯤에 점령해서 그렇게 이제 그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진을 치면서 그 근처에 민가들을 다 털어가지고 그냥 전부 다 불질러버리고 막 댐비는 놈 다 죽여버리고 그 식량을 다 걷어들인 거예요. 걔들이 식량을 일본에서 싣고 온다는 건 순 거짓말이라니까. 그건 저 박정희 잔당들이 만드는 얘기고, 그렇게 해서 어디까지 가냐면 직산에서 그 가까운 아산 일대까지 다 그 농민들을 수탈해요. 뭐 천안 근처에 있는 그 농민들을. 그런데 이순신 장군이 신가가 어디예요? 아산이잖아, 아산. 그래서 9월 16일 날 이순신 장군이 명량 이마도 해전을 치르고 도망가가지고 10월 11일까지 군산 고군산 열도에 숨어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장계를 써가지고 보내잖아. 내가 이마도에서 이렇게 일본 놈을 31척을 때려부시고 이겼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상을 타려고. 이순신은 아주 상 타는 게 그거의 목적이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올려보내면서 그 장계를 가지고 왔는 뭐라고 했냐면, 오면서 우리 아산 그 집에 좀 들어가서 안부를 좀 전하고 와라. 내가 여기 이렇게 싸우고 여기까지 왔다고 좀 전하고 와라. 그때 이제 저희 어머니도 죽고 이제 형제들만 남아있을 때지. 그러니까 예, 알았습니다 하고 이제 걔가 이제 한양에다 갖다 그걸 전하고 아산을 갔단 말이야. 가서 보니까 웬 동네가 다 불타가지고 뭐 아주 그냥 사람이 다 죽어버려요. 없어. 그 지역에. 그래가지고 알고 보니까 뭐 거기 이제 어쩌다 그래도 그렇게 죽어도 도망가서 용케 살아내면 한두 놈씩 있거든. 물어보니까 막내 아들인가가 누가 죽었잖아요. 거기서 이순신 막내 아들이. 그래가지고 그것을 지금 박정희 잔당들은 어떻게 선전을 하냐면, 이순신이 거기서 사는 걸 알아가지고 일본 놈들이 특별히 아산을 거기 가서 이제 공격했다. 그런데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나 거짓말이라고 내가 단언을 할 수 없어. 그러나 거짓말이 왜 거짓말이냐면, 거기 갔으면 이순신 그것만 죽이지 왜 이순신의 전체 동네를 다 불태워. 거기만 그런 게 아니라 천안 일대 그쪽 가까운 일본 놈들 주둔은 근처는 다 그렇게 불태웠는데 이순신하고 다른 데하고 다른 면하고는 관계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건 거짓말이라고는 보는 거지. 근데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제 다 불태우고, 왜 불태우냐면, 불태우고 죽이냐면 그 근처에 만약에 젊은 놈들이 있다든지 이러면 이것들이 결국은 의병을 일으키든지 뭐 해가지고 댐비잖아요. 주둔한 일본군들로 습격하러 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리 예비 단속이라고 하는 게 있지, 일본 놈들 수용어로. 예비 단속 그런 식으로 다 죽여버리는 거지. 근처를 다 죽이고 거기 완전히 초토화 시키고 자기들끼리만 있는 거지. 거기서 싸우면은 조선놈 하나라도 살려놓으면 일본놈 편들겠어요? 일본놈을 뭐 밀고로든지 뭐 하여튼 전혀 도움이 안 되지. 그러니까 최대한 그 근처를 싹 쓸어서 다 죽여버리는 거지. 그렇게 놓고 천안에서 딱 지키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하삼도가 어디야? 천안서부터 밑에 이게 다 전라도 경상도잖아. 그러니까 거기가 국경에 이제 얘들이 정의제로 해서 국경으로 정해놓은 거야. 그렇게 정해놓고 거기 있는 거야. 있는데 그때 마침 중국에서 참 명나라에서 1만 명이 한양에 왔는데, 이 한양에서 생각할 때는 저놈들이 천안만, 이제 걔들의 목적은 천안만 치러 왔지만 그 천안만 칠지 한양도 칠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한양 경계도 해야지. 그러니까 이제 한양 경계 계획을 짜는 거예요. 한강 방어, 최악의 경우 한강 방어선을 짜고 어쩌고 이제 이렇게 작전 계획을 짠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 박정희 잔당들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 조선은 다 포기하고 밑에 포기하고 한강 방어선만 짜가지고 한강만 지켜서 한양만 지키려고 했었다. 이런 엉터리 같은 자식들은 하여튼 일반 상식이 아주 결여된 놈들의 주장이거든. 지금 다시 얘기하면 지금 서울 방어 계획이 지금 어떤 거요? 경기도 내가 어디라고 특정 지역 얘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경기도 어디 가면 육군 항공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거기는 뭐가 있어요? 헬리콥터 부대만 있어. 그게 뭐냐면 수도방어의 사령부거든. 경기도 일대에서 이제 무슨 일 있으면 헬리콥터 떼어가지고 가서 이제 방어하는 거란 말이야. 그리고 여러분 그건 다 공개된 거니까
성남에 군사 비행장 있잖아. 그 성남 군사 비행장이 뭐냐면 그 수도방위사령부예요. 그 한양을 서울을 지키는 거야. 김포 군대 비행장 있잖아. 그것도 물론 다른 데도 지키지만 그것도 방위사령부예요. 그게. 그러면 지금도 그러면 다시 얘기하면 서울 우리나라 모이면 무슨 문제 생기면 다 내버리고 그 경기도 이천서부터 성남으로 해가지고 김포까지만 지키겠네? 이런 머저리 같은 새끼들이 그게 무슨 전략가라고 앉아서 그거 헛소리하고 있어요. 이 전략이라는 건 수도방위사령부가 있고 그 밑에 2단계, 3단계 그 방어 계획을 다 세우는 거예요. 지금 국방 백서에 보면 그 어디 어떻게 지키고 어떤 때 어떻게 지킨다는 게 다 나와 있어요. 근데 그건 딱 빼놓고 한강 방어만 지키려고 한 자체가 이순신이 한강 서울 한양을 치러 가는 일본 놈들을 막아가지고 못 갔다. 그래서 그게 이제 일본군이 한양을 치러 가려고는 그 계획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걸 쏙는 여러분들이 덩신이지 한마디로. 그게 지금도 그러면 서울만 지키고 우리가 이 남쪽에 하나도 안 지키려고 해가지고 김포 비행장에 무슨 수도 방위 임무를 띄고 있고 성남 비행장이 수도 방위 임무를 띄고 있고 경기도 이천 쪽에 무슨 항공사령부가 있고 그렇게 서울 수도경비사령부가 있고 그렇습니까? 이런 대가리들이니까 속여 먹기가 얼마나 좋아. 잘 속지. 그러고도 속었으면 누가 내가 이렇게 알려주면 그렇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게 아니라 새끼야 뭔 소리 그때 다 그렇게 그때는 그랬어. 지금은 그렇지만 그때는 틀려. 그때는 서울 한양만 지키려고 그랬어. 이런 식으로 박박 우길 사람들이 아주 천지거든 이게. 왜냐면 그 사람들은 몰라서도 우기지만 지금까지 자기가 그렇게 알고 그렇게 떠들고 학교에서도 가르치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그렇게 지금까지 한 얘기를 바꾸면 그게 뭐예요? 지금 한 3, 40년 그렇게 해가지고 국가에서 공무원 월급 받아먹어서 거짓말한 게 자기 모순이 되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들 절대 내 말 동의 안 하지. 그래서 이제 하여튼 천안을 지키고 있는데 명나라 장수들이 이제 저놈들이 혹시 한양 치러 올라나 하고 기다려봤는데 안 오거든. 얼마 기다려도 안 오니까 저건 이제 하삼도를 지키려고 하는 데거나 알아가지고 기마부대를 내려보냈어요. 내려보내가지고 어디로 왔냐면 직산에서 이제 그때가 언제냐면 9월 5일인가 그래. 9월 5일 날 직산을 와가지고 오는데 이 새끼들이 명나라 군인들이 옷을 하얀 농민옷 입고 쭉 오니까 아직 조선인민인가 보다 하고 이제 보고 있는데 거의 가까이 오니까 그 자식들이 조총을 빵빵 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명나라군도 총이 있었어요. 이제 포도 있었고 명나라군이 포오고 이제 총오고 막 쏘니까 그래서 이제 전쟁이 붙었는데 이제 명나라군은 주로 이제 뭐가 그때 왔냐면 김화병이 왔어요. 근데 김화병은 동북아에서 명나라가 최고예요. 우리나라도 김화병은 당할 수가 없고 일본 애들은 김화병이 거의 어린애 수준이고 어린애 걸음마 수준이고 그러니까 이제 일본 애들이 거기서 김화병 가지고 해봤는데 명나라군한테 도저히 상대가 안 되거든. 안 되니까 직산에 어디 조금 높은 산에 올라가서 뭐 놈이 전쟁하다 말고 한 놈이 큰 백기를 가지고 가서 막 산에서 흔드는단 말이지. 저 새끼가 미쳤나? 왜 백기를 흔드나? 했더니 조금 있으니까 천안에서 이제 지원군이 온 거야. 그러니까 천안 본대에 가까운 쪽에다가 직산에다가 군대를 배치해 놓고 걔들은 천안에 이제 관측병이 있는 거야. 이 전황이 어떻게 되나 보고 있는 어떤 망루에서 보고 있겠지. 백기를 흔들면 저기 위험하다는 신호구나 해가지고 그러니까 기동 타격대가 이제 천안 본진에 대기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저기 오니까 많이 몰려오니까 명나라군들은요 특징이 뭐였냐면 죽으라고 싸우질 않아요. 적당히 싸우다 도망가는 특징이 있어요. 왜냐하면 걔들이 여기 지구 구원병이로 왔는데 뭘 나라를 구원하겠다는 그런 개념이 없고 그냥 어떻게 지원으로 왔으니까 그냥 싸우는데 죽지 않고 지금 살아남는 방법만 연구하는 거지. 걔들이 그렇게 죽기 살기 싸우는 애들이 아니거든. 일본 군들이 천안 본대에서
그렇게 많이 몰려오니까, 아이씨, 이거 안 되겠다. 야, 일단 후퇴하자. 그래가지고, 어디로 후퇴했냐면, 좀 올라와가지고, 수원 쪽 거기 오다가, 그 무슨, 개천이 있어요. 그 뭔 천이라고 하는 그런, 그 옛날에 그 개천 있는 거기다가 이제 모래사장에다 진을 치고, 이걸 본부에다 이제 연락을 했어요. 이걸 내일 더 내려가서 쳐. 말아, 이제. 근데 본부에서도 그 천안에 이제 본진이 있다고 그러니까 가서 붙으면 이게 큰 싸움이 되거든. 그러니까 저놈들이 굳이 지금 올라오지도 않는데 명나라가 거기 치고 내려갈 이유가 없어. 그러니까 이걸 치려면 조선군하고 이제 무슨 이렇게 합동을 해가지고 치야 되는데 이것은 이제 그 명나라도 안 치고 그냥 이제 보고만 받고 그 상태로 이제 수원에서 주둔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일본군이 한양을 치러 갔으면 당연히 명나라가 수원까지 가서 거기다 진을 쳤으면 수원까지 쫓아가서 그 앞에다 진을 치야지. 그러고 대치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천안에 있는 그 직산에 있는 군인들은 직산에서 빨리 들어와 본대로. 그 본대로 다 들어가 버렸단 말이에요. 들어가가지고 얘들은 이제 뭘 했는지는 난 모르는데 지금부터는 이제 그 내 추측인데 이놈들이 그 직산 직할 부대는 그렇게 백기를 흔들어서 위험할 때 본진에서 이제 기동 타격대가 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놨어요. 그런 작전을 세워놨어. 그런데 안성이나 충북 음성 그 충주 쪽에 거기 나가 있는 그러니까 충청도 이쪽이니까 그 쭉 이렇게 그 경계선에 군대를 배치해야 되잖아. 거기 나가 있는 군대들은 만약에 명나라의 그 기마병이 가면 몰살당하게 생겼어. 왜냐하면 일본 기마병 가지고는 게임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그쪽은 수단이 없잖아. 뭐 봉화를 펴서 하는 그런 수단이 있겠지만 그런 봉화 시스템까지도 있는지는 난 잘 모르겠고 직사는 가까우니까 100개라도 흔들어서 갔지만 그쪽은 연락이 안 되니까 거기서 몰살당해도 이게 꼼짝없이 그냥 다 죽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일본 놈들이 이거 안 되겠구나. 명나라군이 몽골하고 저쪽 사람들하고 기마전을 해가지고 그 기마병 전술이 아주 뛰어나기 때문에 쟤들하고 붙으면 우리 다 망가져. 그래가지고 거기서 긴급 회의를 해가지고 이제 그날이 5월 7일 날 했는데 해가지고 5월 5일 날인가 그때 그 전투를 했는데 7일 날 일단 충주 안성 그쪽에 있는 군인들 나가 있는 사람들 일단 천안으로 다 오라고 그래. 오라고 해가지고 천안에서 이제 작전 계획을 짰겠지. 짜가지고 지금 조금 있으면 이제 그때가 9월이니까 이제 가을 한창 가을까지 하고 이제 그 추위가 올라올 때잖아. 옛날에는 엄청 추웠어요, 날씨가.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더 어물어물하다가는 저놈들이 기마병대가 명나라에서 왔는데 우리 기마병 못 당해. 왜냐면 말 타고 뛰어오는데 그게 빠르니까 이 조총이 탁탁탁탁 이렇게 나가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다 심지에다 불 붙여가지고 이러는 동안에 말은 이쪽으로 갈지 모르는데 그거 총 가지고도 안 돼. 저놈들한테 기마병한테 당해 우리는. 꼼짝없이 당하게 생겼어. 그러니까 우린 철수를 해야 되겠다. 철수를 해가지고 어디로 가야 되냐면 작전을 바꾸자. 일단 곡창지대는 어디냐면 전라도야. 전라도니까 경상도에서부터 전라도까지 이 성을 쌓아야 되겠다. 우리 주둔하는 부분에 성을 쌓아가지고 성 안에 들어가 있으면 기마병이 아니라 지 할아버지가 와도 상관없어. 왜냐면 지들이 말 타고 성벽은 못 뛰어넘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말 타고 오면 우리 성 안에서 조총으로 쏘면 우리가 훨씬 유리해.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겨울을 일단 나고 계속 대치를 하다 보면 명나라 사람들도 여기서 무진장 그 세월을 보내고 있을 수는 없어. 저것들도 이제 언젠간 갈 거야. 그러니까 누가 이기나 보자. 우리는 전라도 오고 이제 경상도 오고 여기만 하면 차지하면 되니까 천안이 우리가 여기 욕심내고 있다가는 전멸할 수 있으니까 철저하자 해가지고 왜인지는 모르지만 바로 10일 날 철수를 해요. 천안 그쪽에 주둔했던 군인들이 10일 날 철수해가지고 전부 경상도로 내려가지고 울산 외성으로 가가지고 그때부터 순천성하고 이쪽에 이제 전라도 쪽에 전주성하고 어디다 성을 계속 쌓는 거예요. 성 쌓고 성 안으로 이제 들어가서 말하자면 두더지 작전을 하는 거지. 그런데 명령해전을 언제 치러요? 9월 16일 날 치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9월 16일 날 마지막 철수했어요, 얘들이. 근데 이 박정희 잔당놈의 새끼들이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그 천안에 주둔했던 그 명나라 일본 군들이 한양을 곧 치러 가려고 하는데 거기 그 물건을 한양 치러 가는 군수물자를 대주기 위해서 거기다 명량에다가 500척에다가 군사 10만하고 뭐 식량을 이제 싣고 거기 왔었다. 이제 그게 거짓말을 하는 그 스토리가 거기거든. 근데 그 사람들이 언제까지 철수했냐면 5월 16일 날 명량해전을 치르던 바로 그날까지 철수를 완료했단 말이야. 10일서부터 철수 시작해가지고 천안에서. 그런데 옛날에는 뭐가 있어요? 전화 있어요, 옛날에? 핸드폰 있습니까? 거기서 그 전쟁이 끝나고 명량에서 우리가 졌다고 그걸 보고를 하려면 그게 무슨 거기다 뭐 긴 그 보고할 일이 있다고 쳐더라도 말 타고 와도 하루나 이틀 걸려. 그런데 그 명량해전 치르던 날 마지막 철수했다는 얘기는 그 전에 철수 당한 거잖아. 그러니까 질 거를 미리 알고 있었을까? 거기 점쟁이가 있었나? 이런 그 엇비슷한 내용을 갖다가 말이죠. 묘하게 꿰매가지고 거기다 이제 맞붙이는 거야. 그래서 천안에 주둔하고 있던 군인들을 이순신이 이기겠다는 소리 듣고 다 도망갔다. 이미 그 전에 철수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또 그러냐면, 그게 이제, 안성 음성 이쪽에까지 갔던 사람들이 그 10일 날 철군을 했는데, 뭐라고 하냐면, 그 10일 날 철군한 것은, 물들목에서 가는, 꾸며내기도 잘해야 돼. 물들목에서 그거 싣고 가는 그 식량 그거를 보급받기 위해서 천안으로 다 내려와서 거기서 천안에 모여 있었다. 그 10일 날 이제 내려왔거든요. 그런데 천안이 무슨 백길이 있습니까? 천안에 보급받을 거 오게. 그놈들이 그 말이 맞으려면은 백마강 있는 군산 쪽으로 내려오던가 아니면 인천으로 가든가 뭐 소래폭으로 가든가 거기 가야 같지. 거기가 있어야 그 보급로가 올까. 최소한 공주 금강 있는 데까지 오든가 이래야 배가 보급 오는 걸 보급품 받으려고 거기 내려왔다고 그러지. 그게 하여튼 내가 기억은 다 안 나는데 아주 유명한 그 박사 이런 새끼들이 나와서 그따위 말리지도 않는 소리 하고 자빠졌거든. 그래서 10일 날 그걸 철수한 것이지. 그게 일본 군들이 그냥 그렇게 철수한 게 아니고 이순신이 막을 줄을 모르고 식량을 싣고 오는 걸 보급받으려고 했다고. 이제 어떤 얼핏 들으면 그럴듯하기도 해. 말도 되잖아. 비슷하잖아.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천안까지 오면은 천안에 어디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어디로 와야 보급하기가 쉬우냐면 아산만으로 들어가야지. 인천 앞바다 지금 무슨 아산 무슨 큰 대교 있잖아요. 그 대교 밑으로 그러니까 저기 안면도 서해 외도로 돌아서 그걸로 들어가야 천안으로 보급하기가 쉽지. 그래도 힘들어. 옛날엔 무슨 마차길이 있어요. 우리나라 무슨 길이 있어. 그러니까 그것도 안 맞는 얘기야. 아무리 갖다 붙여도 안 맞는 얘기예요. 그게. 그래가지고 그거는 명나라 김화병에 밀려가지고 걔들이 작전을 바꿔가지고 순천에 가서 외성을 쌓은 걸 여러분이 가서 보잖아. 눈으로. 이게 외놈들이 쌌다는 걸 눈으로 보고 귀로 듣잖아. 우리가 보고 들은 것도 몰라. 그러니까 그거는 명나라군이 한양을 치러 갈 계획은 전혀 있지도 않았고 제가 어제 그저께 걸쳐서 이순신 장군 뒤에 500척이 있었다는 건 전혀 거짓말이고 500척에 달하는 왜군 10만을 실을 수도 없고 식량이라는 건 걔들이 일본에서 가져온 사실도 없고 가져올 필요가 없고 조선에서 현지 조달했다고 했잖아. 응? 그거 지금 먼저도 내가 얘기했지만 장보 장군이 청해진을 설치했던 16년인가 15년인가 했던 그 기간을 빼고는 한반도에 일본 놈들이 왜구가 나타나가지고 식량 탈취를 아는 시대가 없어요. 그렇게 다 식량을 훔쳐다 먹던 놈들이 조선을 치러오는데 조선 백성을 민폐를 안 끼치기 위해서 식량을 싣고 왔다? 이런 쪽대가리 머리를 가지고 소설 쓴 놈들은 여러분들을 속일 목적으로 썼으니까 그렇다고 치자고. 그런데 읽은 여러분들은 내가 여러분들 보고 뭐라고 하는지 알아?
한글 문맹자라고 그랬어. 한글 문맹자. 읽으면 그냥 가나다라마바 사자 자카타 뭐 이렇게 나는 왜 그걸 배웠냐면 옛날에 그 한글 배우느라고 저기 뭐야 저 학교를 그 제대로 안 다녔기 때문에 가나다라마바 사자 자카타 파하 뭐 이거 외워가지고 내가 배운 사람이거든. 근데 저 한글을 그렇게 외우는 거 그것만 하면 되는 거야? 글을 읽으면 글이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사리에 맞는지 안 맞는지 이거를 분석을 할 줄 알아야지 양반들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 뭐라 그래? 신문 보면 다른 거 읽을 필요 없어. 거기 제목만 보면 딱 알아. 그 제목에다 뭐라고 그러니까 그 조정동이 여러분 속여먹기 참 좋지. 제목만 뭐 그럴듯하게 뭐 하나 뽑아놓으면 뭐 엉뚱한 내용으로 지 혼자 읽지도 않고 그 골치 아프니까 읽지도 않고 제목만 보고 아 이거 무슨 얘기구나 하고 여러분 다 세뇌당해가지고 지금 헛소리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내 생각 같은 초등학교부터 다시 가르쳐줬으면 좋겠어. 그래야 이 나라 제대로 남북 통일해가지고 제대로 살지. 그렇지 않고는 희망이 없는 나라예요. 왜 내가 남북 통일을 해야 된다 하지 않으면 나라가 망한다고 그러냐면 그건 내 얘기가 아니라니까. 내 얘기가 아니고 설민서 강의 한번 들어봐. 남북 통일하는 그 얘기가. 설민서가 뭐 최고의 무슨 학자라고 해서 내 얘기가 아니야. 그 사람 말이 맞기 때문에 난 들어보라는 거예요. 뭐라면 자기 20년 전에 고등학교 다닐 때 자기 학교에 고등학교에 75명인가가 한 반이었는데 요번에 10월 달에 강의하면서 자기 학교에 요즘 학생이 얼마나 되나 자기 학교에 전화해가지고 지금 그 학교에 고등학교 그 학생 수가 얼마냐고 그러니까 뭐 35명인가라고 그랬다잖아. 그러면 20년 만에 70명이 30명으로 줄었으면 앞으로 20년 후면은 얼마요? 15명 정도밖에 안 되잖아. 그럼 한 50년 후면은 없잖아. 없으면 우리나라 인구가 팍 줄어가지고 전쟁 만약에 난다면 뭐 할 거예요? 뭐 가지고 전쟁할 건데? 우리도 핵이 있으니까 핵 단추만 딱 누르고 앉았나? 그리고 지금 핵전쟁이 하면 여러분 살아남을 수 있어? 그런 여러분들이 아무 개념 없는 무개념 없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게 뭐냐면 내가 어디 가서 다 시인이라고 그런 얘기 하는 게 나 시인 등단 안 했어. 왜냐면 시 등단을 내가 시켜준 사람들은 한 열 몇 명이 돼요. 왜냐면 시 지금 뭐 한 50만 원 주면 50만 원 달라고 하더라고. 50만 원 주면 그냥 다 등단 시켜주잖아. 자기가 시 안 써도 해줘. 딴 사람이 써가지고. 그걸 시인이라고 문인이라고 하고 그런 놈들이 내가 어디 가서 얘기하면 뭐 문인 사이트에서 뭐 이거 뭐 어쩐다고 그러고. 나는 그래서 그 시를 등단 안 하고 나는 수필을 써가지고 등단을 한번 했어요. 그것도 나도 그때 20만 원인가 줬어. 그 수필하고도. 근데 왜 그 시를 안 썼냐면 나는 시에 대해서 그 능력이 별로 없어. 그 시를. 그리고 나는 그 시든 수필이든 이것을 등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적어도 5대 일간지 정도의 신춘문예에 당선된 사람들 정도를 등단으로 생각을 하지. 지금은 돈만 몇 푼 주면 다 등단해주는 그런 시대에 여러분 문인도 아니고 그게 개뿔도 아니에요. 나하고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뭘 잘났다고 무슨 자기네는 그 시 사이트이니까 당신같이 그 정치 얘기하는 사람은 오지 말라고. 시만 써서 그 나라를 살릴 수 있어요? 지금 이 나라가 이렇게 곤란받고 있는 건 지금 미국의 그 전략이라는 게 뭔지 알아? 미국의 전략은 일본에는 예를 들어서 프루토늄을 만들어서 써놔. 그냥 지금부터 너희들 원자탄 만들면 그냥 바로 만들 수 있어. 걔들은. 우리나라는 프루토늄 1g도 못 만들게 해. 1g은 아니고 1g은 만들게 해. 실험용으로. 그런데 원자탄을 만들 정도의 프루토늄은 절대로 못 만들게 해. 무기도 첨단 무기를 일본에 파는 거는 우리는 안 팔아. 우리한테는. 그건 뭘 의미하는지 알아? 앞으로 아차 싶으면 일본을 우리 대한민국에 미군에 편입시켜가지고 대한민국에 온단 말이야. 와가지고 여기를 일본을 시켜서 이 나라를 지배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면 그게 왜 우리나라가 망한다고 그러냐면 만약에 그 전쟁이 일어나면 일본 사람들은 어차피 일본 열도가 그게 막 화산 터지고 뭐 그래가지고 언제 죽을지 몰라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대륙으로 나가기 위해서 지금도 무슨 동남아 일대에 그 땅을 사가지고 막 많이 나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한국이 전쟁만 났다 하면 그냥
미군 지금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제도가. 미군이 편입돼 가지고 미군도 이제 일선에 가서 총 안 쏴. 걔들이 죽기 싫은 건 마찬가지. 여러분이나 똑같이. 그러니까 일본 놈들은 죽기 살기로 이제 싸울 거란 말이야. 그러면 미군 편입시켜가지고 미군 다 에다 배치해 놓고 미국 사람들은 사령부에 앉아가지고 이 전화만 받고 컴퓨터로 지시만 하고 이 작전 지휘만 하는 거지. 그러면 미군들이 이 나라에 오면은 우리 대한민국을 이제 제쳐놓고 거의 미국이 일본이 지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나라 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그런 그 나라가 망하는 그런 사태를 당하지 말고 지금부터 남북 화해 협력해가지고 단계적으로 그 교역을 하자니까 그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남북 통일을 이루어야 돼, 궁극적으로. 그래서 내가 하고자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떠들어서 죄송합니다.